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는 해무가 내려앉은 섬의 관측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입니다. 새벽 3시 12분 창고 안에서 조이개 한 대가 저 혼자 종이에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도 없는 밤이었는데 그 섬만 계단처럼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죠. 저는 섬 북쪽의 작은 해양 관측소에서 보름짜리 대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1시간마다 바닷물 높이와 풍속을 확인하고 자동 기록기에 종이를 갈아 끼우는 일. 정식 조이개는 관측실 벽에 붙어 있었고 그날 그 선은 잔잔했습니다. 바다는 거의 멈춘 듯 조용했고요. 문제는 소리가 관측실이 아니라 창고에서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각, 사각, 누군가 자를 대고 종이에 선을 긋는 소리. 전임자는 인수인계 때 딱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해무가 들어오는 밤에는 창고 안덮개를 열지 말라고요. 거기 낡은 기계가 한 대 있는데 전원도 끊겼고 고장도 났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습기 먹은 장비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각거리는 소리는 분명 무언가를 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소리가 멎었습니다. 방수포 아래에는 둥근 드럼이 달린 구형 조이개가 있었습니다. 벽으로 이어지던 케이블은 잘려 있었고 플러그도 없었어요. 그런데 드럼은 천천히 돌고 있었고 방금 나온 종이는 손끝에 닿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기계 옆 점검표에는 철거 예정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유는 염분 부식, 날짜는 11년 전. 저는 종이를 살폈습니다. 정식 조이개처럼 파도의 높낮이가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한 선 하나가 아주 느리게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어요. 눈금도 이상했습니다. 미터가 아니라 거리라고 적혀 있었죠. 관측실로 돌아가 정식 조이개와 나란히 놓고 보았습니다. 벽의 기계는 잔잔한 물결, 창고의 기계는 계속 상승하는 한 줄. 같은 바다를 잰다면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창고의 선이 한 칸 툭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방파제 쪽 외부 스피커에서 젖은 신발이 콘크리트를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벅 한 걸음, 선이 또 한 칸. 기계는 파도를 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관측소로 다가오는 거리를 한 걸음씩 재고 있었습니다. 외부 카메라는 온통 흰색이었습니다. 해무가 렌즈를 삼켰죠. 하지만 마이크에는 발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바다 쪽에서 방파제를 따라 관측소 쪽으로 한 걸음마다 창고의 선이 한 칸씩 높아졌습니다. 저는 낡은 근무일지를 뒤졌습니다. 11년 전 마지막 장에 사고 보고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폭풍도 없던 밤, 관측권 한 명이 방파제 끝에서 사라졌다는 내용. CCTV에는 그가 새벽에 혼자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 연필로 눌러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이개는 바닷물이 아니라 바다가 데려간 사람이 무트로 얼마나 돌아왔는지 잰다. 선이 꼭대기에 닿으면 절대 문을 열지 마라. 그건 내 자리를 되찾으러 오는 거니까.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 똑, 똑. 안에 있지? 문 밖의 목소리는 분명 저였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고 주머니 속 열쇠 개수를 맞췄고 어릴 때 바다에 빠졌던 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기억이었어요. 다만 말투가 반 박자 느렸습니다. 물에 젖은 것처럼요. 창고의 선은 이제 꼭대기 바로 아래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문을 열지 마라. 그렇다면 문을 안 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지만 선은 제가 무얼 하든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문 앞에 거의 다 와 있었어요. 저는 기계를 멈추려 했습니다. 드럼을 손으로 붙잡았지만 전원도 없는 기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돌았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선이 재는 건 그것의 거리다. 거리를 늘리면 선도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관측소 안쪽으로 현관에서 가장 먼 창고 구석까지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죠. 신기하게도 드럼의 선이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문 밖의 노크도 잠시 멎었고요. 하지만 곧 발소리가 관측소를 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러난 방향, 바로 그쪽 벽 밖으로요. 그것은 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멀어진 만큼 반대편으로 돌아 다시 거리를 좁혔습니다. 창고의 선이 다시 꼭대기를 향해 튀어 올랐습니다. 정식 조이개 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측실 창이었어요. 젖은 바람이 복도를 타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재는 걸 멈추는 것. 저는 드럼에 감긴 종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선이 꼭대기에 닿기 직전에 힘껏 찢었습니다. 종이가 끊기는 순간 관측소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발소리도, 바람도, 사각거림도. 잠시 뒤 해무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 빈 방파제가 돌아왔고 본부 무전도 다시 연결됐습니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창고 바닥에 앉아 찢어진 종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교대자가 도착한 뒤 우리는 구형 조이개를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치운 자리 바닥에는 배관도 해수 유입구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바다와 이어질 수 없는 기계였던 겁니다. 그럼 그 선은 대체 무엇과 이어져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바로 섬을 나왔습니다. 찢어온 종이는 가방에 넣어 두었고요. 육지에 도착해 펼쳐보니 문장도 눈금도 없이 검은 선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잔잔하던 그 선은 제가 탄 배가 항구에 닿은 시각부터 다시 아주 천천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기 전이면 그 종이가 사각거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선이 꼭대기 가까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 현관 밖에서 젖은 신발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